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가 대중에 공개돼 검증 절차를 밟습니다. 전북도는 18일 광주광역시 전남도 편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전라도 천년사 이북을 2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산 지역 한 골프장 주차장 내 불이 난 승용차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과 타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의원들이 주요 사업장 11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의원들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읍시의회가 18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읍시 의원들이 주요 사업장 11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의원들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완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공사 현장에 정읍시의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는 11월 문을 열 예정인 목재문화체험장은 목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짓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목공 체험실과 목재 전시실을 갖추고 여기에 따른 목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의원들은 정읍시에 체험장 이용객 확보 방안과 준공을 위한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자료로만 보는 것보다는 백문이 일견이라고 눈으로 보고 잘못된 점, 지적할 사항 등등을 찾아서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하루 동안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50톤. 시설 밖에 있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악취에 시의원들도 악취 저감을 1순위로 살펴봤습니다. 시에서 약속했던 악취 줄이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민간으로 운영할 때보다 악취가 줄었다고 합니다. 시의원들은 주민 대상 악취 실태 조사 진행과 악취를 더 줄일 수 있는 개폐장치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정읍 시립박물관과 천사 히어로즈, 편백나무숲, 캠핑장을 잇는 2.2km 순환열차 궤도시설 공사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가는 열차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은 울타리와 같은 안전장치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며 관광 요소가 풍부한지, 이용 요금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수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수원 화성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 조선시대 임금님의 가마를 형상화한 기차예요. 우리도 어떤 그 특화된 디자인이 있으신가요?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견사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최대 13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현재 250마리 가까운 동물이 보호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시의원들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캠페인을 독려했습니다. 이어 동물보호센터 시설 임대 계약이 2024년에 종료되는 것에 대해 새로운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후보지를 추천했습니다. 정읍시 주요 사업장 11곳을 방문 점검한 시의원들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군산 지역 한 골프장 주차장 내 불이 난 승용차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8일 오전 5시 11분쯤 군산시에 있는 한 골프장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꺼진 차 안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골프장 관계자의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했고 출동할 당시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과 타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사관적 표현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가 대중에 공개돼 검증 절차를 밟습니다. 전북도는 18일 광주광역시 전남도 편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전라도 천년사 이북을 2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구와 내용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먼저 받은 뒤 편찬위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사설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역사 왜곡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평군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학령 인구 또한 줄어들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해 인근 도시 학생들의 전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학을 오지만 학생 수 감소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고 자치단체의 인구 정책도 성과가 미미합니다. 딜라이브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골 마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교통 불편을 해결해주는 학교 버스 2대가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정교사와 어깨동무 학습 도우미가 수업을 함께합니다. 학생들이 10명 남짓이라 맞춤형 지도가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에 도우미 선생님이랑 또 정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도우미는 가평교육지원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만든 정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술작품 전시회를 비롯해 댄스와 연극 발표를 위한 축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생태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평교육은 물, 별, 숲, 생태 환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가평에 인구가 적고 산계에 있는데요. 생태 환경 교육과 문화 예술 교육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교육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줄면서 학령기 아동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7만 명이 넘었던 가평군 인구는 2018년 6만 4천 명이 무너졌고 지금은 6만 3천 명 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초등학생은 5년 동안 276명이 줄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10개 학교가 폐교를 했고 현재 분교 3개를 포함해 16개 학교만 남았습니다. 가평군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 가평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고요. 지방 소멸 기금을 통해서 저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데요. 가평군 부서 16개의 사업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5개년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 정부는 출생률을 높여 인구를 늘리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인구 감소는 멈출 줄 모릅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정읍시의회가 18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했습니다. 시의회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닷물에 희석된다고 해도 방류 방사능 총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야간에 상가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밤 9시쯤 김제시 요촌동의 한 상가 사무실에 들어가 로또 복권 2장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음 날 새벽 한 차량에서 현금 19만 원과 블랙박스 등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미래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12개 교를 선정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수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 미래학교 교육과정 개발 실행 학교를 18일 선정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중점 사업인 전북 미래학교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학교로 현재 도내 102개 교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전주 만성초와 전주 신흥고, 전주 중앙여고, 정읍 감곡고, 수곡초, 왕신여중, 고창 고창초, 영선중, 부안 행안초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규모와 실행 과제 등을 고려해 학교당 1,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 중 하나인 경매시장이 북적이면서 이른 부동산 경기 회복이 점쳐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북 지역의 근저당 미분양 아파트 등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서 매물이 늘어남에 따라 경매시장이 화랑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는데요. 업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의견과 부동산 경기 회복 수준 단계까지는 아직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17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입찰법정에는 개정 전 찾은 입찰자들은 당일 재판 안내판에 적힌 변동사항을 확인하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법정 내에서는 입찰 서식표를 나눠줬고 입찰표를 작성한 수십 명의 입찰자들이 입찰함에 입찰 봉투를 넣고 경매 진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데요. 이날 경매 예정 물건 중 아파트만 10여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 전북 지역 내 공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된 아파트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매물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경매인들의 관심도 높아졌다고 신문은 밝혔는데요. 경매 전문가 A씨는 지난해에만 해도 경매의 피가 1억 이상 붙은 아파트 위주였다면 요즘에는 미분양된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다며 특히 공공주택 공급량이 많은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지금 경매로 나온 매물을 낙찰받기 좋은 적기라고도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벌써 3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집이 경매로 넘어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면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사기도 사기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응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최대 2억 4천만 원을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긴급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격 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8일 공식 출범한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세피해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부 대책 마련과 피의자들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로 피해 가구에 대한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 혹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세심하고 사려 깊은 피해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남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시 전역에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 교통과 환경,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남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스마트 도시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스마트 도시 구상이 구체화되면 올해부터 5년간 연차별로 스마트 도시 실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 환경에 맞는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실군이 대표 관광지를 연계하는 버스 투어 상품을 운영합니다. 임실군은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 등을 연계하는 명소 탐방 시티 투어를 4월부터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실 시티 투어를 통해서 임실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관광장을 경험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임실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